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이재명 정부 출범 딱 2주 차인데, 심상치 않게 달아오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내주신 유튜브 채널 채부심, 엔빅뉴스 이현훈 교수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왜 이렇게 갑자기 과열되는 건지, 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좀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과열 조짐까지 보이니까요.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나타난 현상이라 더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0.26%? 이거 엄청 가파른 거 아닌가요? 강남은 물론이고 성북, 은평 같은 강북까지 번진다면서요. 맞습니다. 패닉 바인 이야기도 나오고 가계대출도 다시 늘고 있고요. 특히 서초구 같은 데는 한 달 만에 거의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어요. 와, 한 달 만에 1%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2021년 같은 그 급등기 초입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그것도 서울만 이러니까 더 문제고요.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주 지났잖아요. 관료들도 대부분 그대로일 텐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질 수가 있죠? 원인이 대체 뭘까요? 네, 그게 참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전셋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힘이 있고요. 아, 전세가 상승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가계소득이 좀 늘었던 부분이나 앞으로 금리가 좀 내릴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정책이라면 역시 이전 정부에서 좀 풀어졌던 규제들, LTV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LTV 규제 완화가 계속 유지되면서 생애 최초라든지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걸로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된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새 정부의 메시지가 시장에 아주 강한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 말씀이시군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이제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게다가 아직 구체적인 공급 대책 같은 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쵸, 아직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료들 중에는 심지어 과거 진보 정부 때 집값이 올랐던 경험, 소위 말하는 민주당 학습 효과 같은 심리까지 언급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한다고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전에 빨리 사두자 이런 막차 타기 수요까지 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자료들에서 비판이 나오는 게 정부 대응이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출범 2주차, 말씀하신 대로 관료들도 대부분 그대로인데 이걸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겠다는 건지 시장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말이죠. 지금 일부 지역 규제 확대나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이런 입장은 내놓긴 했는데 그게 너무 느리다는 지적인 거군요. 나오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한편으로는 특례 대출 같은 정책 자금은 계속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검토한다. 이건 시장에 좀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열의 도화선 일부가 된 셈인데 정말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건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한결같이 지금이라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빨리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라는 카드를 쓰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거의 모든 자료가 대출 규제를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 정부에서 완화했던 LTV나 DTI 규제를 다시 좀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조인다. 네,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 목적 대출, 아니면 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것들을 선별적으로 좀 조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도 덜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자금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런 특례 대출이나 앞으로 하겠다는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거요. 이런 정책 자금 지원을 당장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해서 시장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긴 돈줄을 죄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 시스템도 사실상 갭 투자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건 대출 고비 죄기라는 겁니다. 세금 외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니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서울 부동산 과열은 이전 정부 정책에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의 세금 관련 공약 같은 시그널이 시장의 기대 심리랑 맞물리고 또 곧 있을 규제 변화 때문에 미리 사자 하는 수요까지 더해진 아주 복합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새 정부가 임기 초반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다. 특히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좀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승세를 좀 조기에 잡지 못하면 과거처럼 또 불안정한 급등락을 반복할 위험이 크거든요. 조치가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그리고 경제 논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주간 실제로 나올 정부 정책들은 이런 순수한 시장 안정 논리 외에 예를 들면 여론이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